이번 영상에서는 남자들도 알아야 되고 여자들도 알아야 되는 소름 끼치는 남자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남자분들이 소름 끼치는 남자 행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많은 남성분들이 사실 연애도 하고 싶고 또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고 남자들 사이에선 전혀 문제되지 않는 행동인데 유독 이성한테 갔을 때 이성이 진짜 너무 소름 끼쳐요 하는 무서워요 하는 이런 인상을 주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억울해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잠재적인 범죄자냐, 왜 남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 나 여자 안 만날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여자분들이 소름 끼쳐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봐 혹은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도 말을 거는데 좀 조심스러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소름 끼쳐하는 그 남자의 행동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느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쎄하고 소름 끼치게 느껴져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연구를 좀 가져왔습니다. 18세에서 40세 사이에 미국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 남자의 소름 끼치는 행동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18세에서 40세 사이에 미국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이 관계에서의 문제인지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82%가 가끔, 종종 혹은 항상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미국 남성의 44%는 소름 끼친다는 두려움 때문에 여성을 기피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독신 남성이 53%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여성들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함으로써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여성들이 무엇에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지를 알면 그런 행동들을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오해도 받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로 더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이걸 들으시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몰랐는데 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응시입니다. 응시라는 게 뭐냐면 그냥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멍 때리면서 보는데 하필이면 그 눈이 머문 곳에 여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되게 멍 때리는 경험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눈동자가 어딘가로 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눈동자가 고민을 하다가 내 머릿속에 어딘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눈동자가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오래 쳐다본다라고 여성들이 느끼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오래 응시하거나 쳐다볼 일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흉흉하니까 오래 쳐다본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고, 모르는 사람이 관찰한다는 건 나한테 뭔가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들과 남성들 중에서 여성이 두려움을 좀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태어날 때부터 근육량이 좀 더 많아요. 여성이 남성의 근육량의 70%에서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경험하는 세상 그리고 여자가 경험하는 그 두려움을 남성들은 경험할 일이 없어요. 반대로 남성들이 경험하는 그 남성의 세상, 서로 경쟁을 하고 그리고 서로 대면대면한 감정이 없는 그런 세계를 여성분들 역시 남성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인식을 하더라도 우리는 조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쳐다보는 게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아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항상 조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쳐다보는 행동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받아들여 버린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성들이 피해야 할 여성이 느끼는 소름 끼치는 행동 두 번째가 SNS에서 원치 않게 하는 연락입니다. 사실 저도 SNS를 하는데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TV 다 하거든요. 심지어 유튜브까지 해요. 근데 유튜브는 1대1 말 걸기 기능이 없어요. 댓글 기능 말고는 없어요. 하지만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틱톡 같은 경우는 1대1 메신저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 컨텐츠를 올리는데도 1대1 메신저가 엄청 많이 옵니다. 참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영상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메신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서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도 그렇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무 예쁘세요, 잘 봤어요, 쓸데없는 말들을 연결되기 위해서 말을 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2012년도부터 SNS를 했는데 그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어렸잖아요. 벌써 12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끄적거리는 일상들을 올리면 정말 60대 아저씨까지 말을 걸어요. 그래서 말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거는 거면 그래도 좀 나아요. 하지만 너 나랑 데이트할래? 예쁘게 생겼다, 내가 용돈 좀 줄까? 이런 메신저를 받는 여성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신저를 보내는 남성들이 의외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서 연락을 하더라도 댓글을 정중하게 달다거나 평상시에 그런 댓글로 교류를 했다거나 그런 사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계기가 없는 상태에서 SNS로 연락을 먼저 바로 해버리면 여성분들은 그 자체로도 불쾌함, 그리고 화남, 혐오감, 소름 끼침을 동시에 다 휘발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그런 방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그냥 더 이상 대답할 것도 없이 차단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지금까지 SNS 경험을 봤을 때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NS에서 말을 걸 때의 매너는 좀 지켜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SNS, 인스타라든지 D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서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20대,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따라한다고 DM으로 자꾸 말 걸지 마세요. 그들은 DM으로 친구끼리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말을 거는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이 피해야 할 소름 끼치는 행동 세 번째입니다. SNS에서 부적절한 댓글을 다는 것. 사실 여성분들이 이거를 진짜 많이 경험하는데요. 요즘 같은 때 SNS 많이 하고 그리고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SNS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나 일상을 올려요. 내 일상을 올리다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야한 옷을 입고 그렇게 일상을 올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추리닝 입고 일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 오늘 옷 샀어 이러면서 올리기도 하고, 정말 일상의 글들을 올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너무 예뻐요, 데이트하고 싶어요, 글래머예요, 몸매 진짜 좋네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댓글에다가 그런 식으로 성희롱의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식적으로 결혼했다 안 했다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댓글로 결혼하셨나요?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라던가 아니면 결혼 먼저 하세요? 라던가 선을 넘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콘텐츠를 올릴 때도 사실 지식의 측면에서 19금, 성에 대한 문제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특히 유독 성과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여성의 몸매, 남성의 몸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댓글을 보면요, 정말 입에 담기 수치스러울 정도의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을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자기 이름 올려놓고도 이 글을 다 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수위 높은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댓글은 좋지 않아요. 굉장히 바로 차단당하거나 그 사람을 서로 오프라인에서 안다면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댓글들은 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이 피해야 할 소름 끼치는 행동 네 번째입니다. 통제하려는 행동을 조심하세요. 우리가 통제하려는 행동을 언제 시도를 하냐면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상대방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와 더불어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럴 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소유물이라고 느껴질 때, 혹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을 때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야, 너 치마 좀 짧게 입지 마. 너 머리 왜 잘랐어? 좀 기르지. 야, 너 이게 옷이 뭐니? 너무 야하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무언가를 지적을 한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꾸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통제하려는 행동이죠. 근데 통제하려는 행동도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약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약하게 얘기해서 난 근데 사실 긴 머리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짧은 머리도 예뻐. 근데 나중에 혹시나 자를 때 우리 같이 미용실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행동은 통제적인 방식이라기보다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싫어, 난 짧은 머리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봐도 그거 되게 잘 어울려. 나는 그냥 내가 그렇다고. 난 내가 볼 때 너는 긴 머리가 더 어울렸던 것 같아.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이건 통제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내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상대방한테 표현하고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너 왜 머리 잘랐어? 나 마음에 안 들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한다거나 미용실 간다고 했을 때 너 머리 자르지 마. 이렇게 하는 건 통제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피해야 할 소름 끼치는 행동 5번째입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절도 존중해야 돼요. 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배 안 고파. 그러면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 사실 그 정도는 대화하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너 왜 배 안 고파? 나 고픈데 네가 배 안 고파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야, 너도 고파야 돼. 농담식으로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쎄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지금 배고픈 걸로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결혼할 때도 같은 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혹은 같이 살면서 아이들 낳는 문제에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나하고 만나자고 쫓아다니겠네? 이런 두려움. 그리고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뉴스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격분에 살해, 막 이런 뉴스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좀 더 비약해서 생각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굳이 남길 필요는 없다. 그러니 상대방이 거절했다면 저거 분명히 거절이 아닐 거야.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곡해서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절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거절한 거 맞지? 나중에 다른 얘기 하지 말자. 그러고 그렇게 끝내는 경우도 괜찮고,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경우는 또 고백할 때도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끝내면 오히려 여자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2번, 3번, 4번, 5번 막 대시하고 사귀자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한번 거절하면 그냥 끝인 걸 여자들도 이제는 알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거절하고 정확하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절을 상대방이 했다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사실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남성들이 피해야 할 소름 끼치는 행동 6번째입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우리가 스킨십을 남자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킨십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심리적으로 많이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킨십을 섣불리 시도했다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어서 그게 두려워서 남자분들이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랑 나랑 되게 가까워졌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남자가 손이라도 잡았을 때 여자가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해서 신고할까봐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분명 술 마시고 스킨십도 하고 같이 모텔까지 갔는데 다음날 신고를 하고, 이런 케이스들 남자분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무조건 여자에게 시켜라. 그래서 모텔 들어가면 카드를 여자한테 쥐어주고, 미안 잠깐 네가 결제하고 있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스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하고 좀 더 관계가 진전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성분하고 밤새 카톡을 주고받는다거나 밤새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됐을 때, 단둘이 만나는 일이 반복됐을 때 이걸 우리는 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썸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확신이 생겨야 스킨십을 시작을 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대방한테 스킨십을 시도한다고 그 스킨십이 성공할 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스킨십 함부로 시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도 겪은 게, 그분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몇 번 본 사이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스킨십을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세요 그리고 빨리 보내버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장난겸으로 스킨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친밀해지고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슬쩍 손을 살짝 잡아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왜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 손금 봐줄까 해서 손 이렇게 잡았는데 뭐 특별하게 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좀 더 친해져서 좀 더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우린 찾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성들이 피해야 할 소름 끼치는 행동 7번째는 성적인 압박입니다. 이 성적인 압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정도 만났는데 우리 같이 하룻밤 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인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 나 싫어, 오늘 밤 같이 있으면 안 돼? 라든지 이렇게 징징거리는 케이스들은 없지만 이런 느낌의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압박이라는 게 스킨십을 하면서 좀 중요 부위로 손이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배 쪽으로 자꾸 손이 넘어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럼 자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데, 여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런 시도가 들어오면 미안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 근데 이 동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질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도 싫어라고 먼저 했을 때 딱 멈추면 돼요. 그리고 멈추고 나서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할까? 그럼 네가 얘기를 먼저 할래?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자기 표현 요즘에 다 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자기 표현하는 사람들은 내가 준비되면 그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남자분들은 참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꾸 압박감을 주면 여성분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들이 피해야 할 소름 끼치는 행동 8번째는요, 집착입니다. 우리 애착 유형에서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혼합 애착이 있습니다. 불안정 애착 중에서 불안정 집착 애착과 불안정 회피 애착이 있죠. 이래서 불안정 집착 애착 같은 경우가 집착형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그 정도까지 간 집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전화 안 했어? 오늘 뭐 했어? 이런 질문이, 그럴 질문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주게 되면 사실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 어디에 있었어, 뭐 했어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 자체도 사실 요즘에는 집착으로 느껴질까봐 좀 무서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소름 끼쳐하는 행동 중에서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집착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성들이 피해야 할 소름 끼치는 행동 9번째입니다. 물리적인 스토킹. 정말 이 물리적인 스토킹은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은 범죄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인 스토킹이라는 게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물리적인 스토킹이지만 매일매일 전화를 하는 것도 물리적인 스토킹이고요.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는 것도 물리적인 스토킹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이 뭐였냐면, 제가 경험을 한 것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예전에 저희 회사 휴대폰으로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전화가 오고, 그리고
그리고 매일 문자가 2개씩 하루에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그거를 거의 5년 가까이 휴대폰으로 했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들에 모두 댓글을 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몰랐다가 확인을 하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스토킹으로 유죄 판결이 났어요. 실제로. 근데 경찰이 그 사람한테 불러다가 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무 존경심이 생겨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존경심이 있어도 받지 않은 차단된 전화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스토킹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집 앞으로 쫓아오는 것, 집 앞으로 오는 것, 아니면 나를 미행하는 것,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일 몇 통씩을 전화를 한다거나 매일 이렇게 보내는 그런 행위들도 사실은 그 물리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안에는 실제로 여성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그런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행동들이 여자분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는 행동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내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너무 무섭다거나 정말 내 일상생활을 못한다거나 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스토킹 혹은 이런 집착 이런 행동들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명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있으면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하거든요. 아마 남성분들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니까. 하지만 이런 행동이 충분히 서로 친밀감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서로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닌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앞으로 어떤 여자가 매일 찾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분들도 연예인들도 여성분 스토킹하고 신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상대방이 이거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좀 조심하고 이렇게 무언가 그 사람하고 친밀해지고 싶다면 친해지세요. 그래서 단둘이 대화를 한다거나 통화를 한다거나 서로 카톡을 단둘이 보낸다거나 아니면 둘이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둘이 만나서 친해졌다면 그렇다면 그런 오해들도 해결할 수 있지만 친해지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들이 충분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